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늘은 고전소설 상사동기입니다. 주인공이 영영이기 때문에 영영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금지된 사랑인데요. 궁녀와 젊은 선비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선비와 궁녀의 사랑 이야기. 상사동기만 아니라 운영전은 수성궁 목유록이라고도 합니다. 선비와 궁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평대군의 궁녀 운영과 소년선비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 운영전은 금지된 사랑이 들키면서 운영은 목을 메고 김진사도 운영의 장례를 치른 후 죽는다는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쌤이 이렇게 링크 해놨는데요. 운영전을 꼭 한번 확인하기 바랍니다. 상사동기는 운영전을 패러디한 소설입니다. 운영전의 비극적 사랑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궁녀와 선비의 사랑 이야기이지만 선비 김생과 회상군은 성종의 아들입니다. 자, 회상군의 궁녀 영영은 신분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사랑을 이룹니다. 인물의 이름을 따서 영영전 또는 회상군전이라고도 불리고요. 기존 고전 소설은 전기성과, 즉 비현실적이죠. 또 우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기성과 우연성을 벗어난 사실적인 묘사, 생생한 비유로 개연성을 얻고 있습니다. 선비와 궁녀의 사랑 이야기, 사랑이 꽃피는 상사동기입니다. 작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단은 젊은 선비 김생이 하루는 성밖 경치 좋은 곳에서 놀다가 한 미인 영영입니다. 영영을 발견하고 황홀하여 그 뒤를 따라갑니다. 자, 상사동 어느 허술한 집으로 들어간 그녀의 정체를 알아보니 이름은 영영이고 회상군의 시녀로 궁밖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궁녀였죠. 영영의 할머니 상사동 노파를 김생이죠. 김생이 영영의 할머니 상사동 노파를 찾아가고 회상군 집에 몰래 들어가 영영을 만납니다. 자, 영영이 외부인과 접촉할 수 없는 궁녀였기에 두 사람은 애끓는 마음으로 헤어집니다. 3년이 지난 후 김생은 과거에 응시하여 장원급제하고 회상군의 집 앞에서 쓰러진 듯 누워있다가 영영을 다시 만나고 편지를 받습니다. 김생이 영영에 대한 그리움으로 알아눕자 회상군 부인의 조카인 친구 이정자가 김생의 사연을 부인에게 말하여 영영을 김생에게 보내주게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결말은 기운을 차린 김생은 뱃을 또 사용하고 영영과 백년 해로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를 한번 볼까요? 김생은 성 밖에서 영영을 발견하고 뒤따라갑니다. 회상군의 궁녀 영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김생은 궁에 숨어들어 영영과 정을 나눕니다. 자, 밤이 다 끝나갈 즈음에 새벽닭이 곱게 울며 날발기를 재촉하고 멀리서 파루를 알리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왔다. 자, 새벽닭은 닭소리죠. 파루는 종소리인데 닭소리와 이 파루는 결국은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그런 종소리가 되겠죠. 그 통행금지가 해제돼서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닭울음과 종소리는 김생과 영영의 이별을 재촉하는 상황, 다시 말하면 김생이 떠나기를 재촉하는 그런 상황이죠.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가지를 챙겨 입고 탄식하며 다급히 말했다. 떠날 채비를 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고 떠나니까 탄식하고 또 시간이 급하니까 급하게 말한 것이죠.
좋은 밤은 괴로울 정도로 짧고 사랑하는 두 마음은 끝이 없는데 장차 어떻게 이별을 하리요. 좋은 밤은 괴로운 정도로 짧다. 황진이 시조가 생각났습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굽이굽이 펴리라. 이 시조는 여러분들 다 배웠을 것을 생각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생긴 블로그의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결국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둘이 사랑하는데 이별하기 어렵다. 이별하기 뻔한 질문이죠. 이렇게 해석은 서리법이고요. 이별을 앞둔 슬픔과 안타까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궁궐 문을 한번 나가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터이니 이 마음을 어떻게 하리요? 정말 애달픈 마음이죠. 외부인과 접촉하기 어려운 궁녀의 생활이고 내 마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다. 서리법이죠. 영령은 이 말을 듣고 울음을 삼키며 흐느끼더니 고운 손으로 눈물을 흩뿌리며 말했다. 자, 영령도 이별을 슬퍼하고 있죠. 그렇지만 영령의 당찬 모습이 나옵니다. 홍안박명은 옛날부터 있었으니 비단 미천한 저에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홍안박면은 그 미인박명이란 말입니다. 미인은 팔자가 사납다. 자, 아름다운 여인의 아픈 운명이죠. 자, 이 부분은 흔한서른의 교훈과도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죠. 살아서 이렇듯 이별하니 죽어서도 이렇듯이 원통할 것입니다. 살았듯 슬프게 이별하니 죽어서도 한이 될 것입니다. 자,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이다.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죽고 사는 것은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자연적 소재, 꽃과 나뭇잎을 통해서 이별을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표현했죠. 운명에 따라야 한다. 굳이 날씨가 추워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별을 받아들여야 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꽃과 나뭇잎이 떨어지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헤어져야 한다. 이런 뜻이죠. 낭군은 철석 같은 마음을 가진 남아인데 어찌 소소하게 아녀자를 염려하다가 성정을 해쳤어야 되겠습니까? 아주 당당한 영령의 모습이죠. 성정은 마음입니다. 남자가 저 같은 아녀자 때문에 마음을 상해서야 되겠느냐? 여자 때문에 대장부의 일을 거르치지 말라. 서리법이죠. 엎드려 바라건대 낭군께서는 이별한 뒤에는 제 얼굴을 가슴속에 두어 심려치 마시고 나를 잊어버리고 당신 갈 길을 가라. 이런 뜻이죠. 천근같이 귀중한 몸을 잘 보존하십시오. 또 학업을 계속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울로에 올라 평생 소원을 이루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과거와 울로는 입신양명하여 공명을 떨친다는 뜻인데요. 결국 과거와 울로는 세속적인 욕망이 되겠죠. 당신 하고 싶은 것 해라. 자, 영령은 자신의 슬픔을 감추고 김생의 앞날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자, 김생에 대한 당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과거와 울로는 세속적인 삶이고 나중에 김생은 영령과 결혼하면서 과거에 장원급제했지만 이런 것을 버리고 영령과 백년해로합니다. 둘이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 되겠죠. 나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공부해서 공명을 얻어라. 영령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면서 김생의 뜻을 펴기를 빌고 있습니다. 이래서 더 애틋하죠. 정말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헤어지면서 남자의 앞길을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애틋함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영령과 김생의 짧은 만남과 이별입니다. 자, 중약 부부는 회상군은 성종의 아들이고요. 궁녀인 영령과 헤어진 김생은 온갖 근심 속에서 지냅니다. 3년 후에 과거에 급제한 김생은 회상군댁 근처를 지나다가 언덕 옛날 생각이 나겠죠. 취해서 말에서 떨어진 듯 땅에 일부러 누워버린다. 이 모습을 회상군댁의 시녀들이 발견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땅 위로 누워버리는 것은 영령을 만나기 위한 어떤 행동입니다. 자, 과거 급제 후 회상군댁 앞에서 쓰러지는 김생입니다. 자, 이때 회상군은 죽은 지 이미 3년이나 되었으며 공인들은 이제 막 상복을 벗었다. 상복을 입고 있으면 이런 일이 곤란하잖아요. 회상군은 죽은 지 3년이 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 영령과 김생 두 사람의 사랑이 성사될 수 있는 조건이죠. 김생이 영령을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연적 전개가 아니고 사건 전개의 개연성, 필연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인은 마음을 붙일 것이 없어 홀로 적적하게 살아온 터라.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부인은 회상군의 부인입니다. 광대들의 제주가 보고 싶었다. 아마 광대들은 3일 육아, 과거 급제하고 나면은 이렇게 3일 동안 육아를 갑니다. 3일 육아를 가서 이제 다니면서 과거 급제를 축하받죠. 3일 육아를 축하하는 광대일 수 있을 겁니다. 제주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김생이 들어갈 수 있었죠. 광대들이 들어갈 수 있고 김생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주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김생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필연성이죠.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문의 자리에 누이게 했다. 자, 김생과 영령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자, 영원한 만남도 결국은 뒷부분에 영원하게 두 사람이 결합하고 만나는 것도 회상군 부인이 제공합니다. 김생은 여전히 눈이 어질어질하여 깨닫지 못한 듯이 누워 있었다. 자, 회상군 댁으로 들어가는 김생입니다. 자,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노래를 다 펼쳐 보였다. 아마 회상군 부인이 기뻤겠죠. 공중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구름처럼 아름다운 머릿결을 들이고 있었는데 주렴을 벗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 궁녀들도 다 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다. 자, 이런 부분은 요약적 제시가 되죠. 그러나 영령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 없죠.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쳤다. 알아본 거죠. 이 한 낭자가 바로 영령일 겁니다.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영령이 김생을 본 놀라움과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죠. 이는 바로 영령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서술자의 개입이죠. 고전소설의 특징입니다. 그죠? 현대소설도 이렇게 서술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령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처량하기 그지없었다. 슬프죠? 그러나 날은 이미 어두워지려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보고는 놀라서 말했다. 이곳이 어딥니까? 알고 사실은 이게 쓰러졌는데요. 공중의 늙은 노비인 장획이라는 자가 달려와 말이었다. 회산군 댁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획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아마 한잔 했겠죠. 그 전에 영령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 부분이 바로 두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았을 뿐. 자, 궁녀의 폐쇄적 생활이 나타나지요. 영령은 차를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게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어서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와 뜯어보니 글에 일렀다.
자, 영영과 김생의 재회죠. 말도 못하고 편지만 받고 나왔지만 반가운 만남이었을 겁니다. 박명한 첩 영영은 재배하고 난군께 사례입니다. 저는 살아서 난군을 따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진퇴유곡의 상황이죠. 자네만이 남은 숨을 헐떡이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이거는 힘들게 살아왔다. 힘들게 살았다 당신 때문에. 어찌 제가 성의가 없어서 난군을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당신을 그리워했다. 처음에 나를 잊고 공부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자, 김생에 대한 그리움, 바로 사랑이죠. 서리법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영의 솔직한 감정이 나타나죠. 앞에 헤어질 때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죠? 하늘은 얼마나 아득하고 땅은 얼마나 막막하든지 복숭아와 자두나무에 부는 봄바람은 첩을 깊은 궁정에 가두었고 봄바람 벼로도 나는 나갈 수가 없었고 오동잎이 내리는 밤비는 가을인 것 같네요. 저를 빈방에 묶어 놓았습니다. 자, 봄바람과 밤비는 결국 좋은 때나 나쁜 때나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궁녀의 삶이죠. 이 계절감이 나타나네요. 복숭아도 있고 오동이 떨어지잖아요. 자, 이거는 결국은 궁녀는 밖으로 출입할 수 없었다라는 사회적 관습이 두 사람의 사랑의 장애물이 된 것이죠. 자, 오래도록 검은고를 타지 않으니 검은고 상자에는 거미줄이 생기고 화장 거울은 공연히 간직하고 있으니 경대에는 먼지만 가득하다. 무슨 뜻입니까? 님이 없으니 검은고를 탈 이유도 없고 또 화장을 할 이유도 없었죠. 사랑하는 힘이 없다는 뜻이죠. 검은고 상자와 거울로 자신의 처지, 임과 함께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는 해와 저녁 하늘은 저희 하늘 돋우는데, 이런 지는 해와 저녁 하늘은 하늘 돋우는 소재죠. 명령을, 슬픔을 돋우는 소재. 이런 것도 사실 감정이입의 대상이 됩니다. 감정이입의 대상은 감정이입법이 쓰인 경우와 또는 인물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그런 소재도 감정이입이 됩니다. 새벽별과 이지러진 달인들 제 마음을 염려하겠습니까? 새벽별과 이지러진 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았다. 이거는 밤늦도록 밤늦은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바라보는 별과 달들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다. 뻔한 질문이죠. 누각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면 구름이 제 눈을 가리고 창가에 기대어 생각에 잠기면 수심이 제 꿈을 깨웠다. 자, 님을 보지도 못하고 근심 속에 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타법이네요. 감탄사까지 쓰였으니까. 난군이어는 돈어법이죠.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슬프다. 이건 서리법이네요. 영탄법, 돈어법, 서리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불행하게 그 사이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어 편지를 붙이고자 하여도 전할 길이 없었다. 상사동 할머니가 있었으면 연락처가 되겠는데, 그죠? 할머니는 두 사람을 연결한 매개체고요. 연락하지 못하는 사연이 드러났습니다. 헛되이 난군의 얼굴을 그릴 때마다 난군을 볼 수 없을 때마다 없는데 그렸으니까 헛되죠. 가슴과 창자는 끊어지는 듯 했다. 얘가 끓는다는 말 하죠. 가슴이 아플 때. 설령 이 몸이 다시 한 번 더 난군을 뵙는다 해도 곧다운 얼굴은 이미 다 시들어 버렸는데, 자, 변해버린 자신의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난군께서 어찌 저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난군 역시 저를 생각하고 있었는지요. 김생의 사랑을 지금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죠.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해도 저희 한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죽어도 그대를 잊을 수 없다는 뜻이죠. 김생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영영의 이야기죠. 어찌하리요. 그저 죽는 길밖에 없는 듯 합니다. 탄식이죠. 탄식과 슬픔이고요. 어찌할 줄 모르겠다. 당신을 그리워서 이렇게 아픈 것보다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이런 뜻이죠. 종일을 마주하니 처연한 마음에 이를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에 말할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할 말 다 했네요. 편지 끝에 다시 칠언절구 5수가 쓰여 있었다. 그 중에 한 수 간단하게 나옵니다. 칠언절구는 한시의 종류입니다. 좋은 인연이 도리어 나쁜 인연이 되었으니, 좋은 인연은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이지만 도리어 나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궁녀와 양반의 신분이죠. 낭군은 원망스럽지 않고 하늘만 원망스럽네. 이 부분은 보니까 꼭 우리 서경벌곡하고 같네요. 떠나버린 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사공을 원망했잖아요. 만약 애정이 아직 끊이지 아니하였다면 먼 훗날 황천으로 날 찾아오소.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임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어서라도 만났으면 한다. 현실에서는 체념을 했다, 그죠? 죽어서야 만날 수 있다. 체념적입니다. 우리 산문 속에 운문이 삽입되면 단조로움을 탈피하고요. 압축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그죠? 산문보다는 압축되잖아요, 운문이. 자, 영영의 편지 내용입니다. 김생은 다 읽은 뒤에 오랫동안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였으며 영영을 그리는 마음은 예전보다 2배나 더 간절하였다. 편지를 받은 영영의 반응은, 아이고 요거 선생님 오타네요. 영영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김생의 반응이죠. 자, 그러나 청조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기록이 오래도록 끊여 편지를 전할 뜻도 없었다. 청조는 다리에 쪽지를 단 새고요. 흰기러기, 청조와 흰기러기는 결국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죠. 자, 끊어진 검은고 줄을 다시 맬 수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 없다. 끊어진 검은고, 깨어진 거울, 이걸 통해서 두 사람의 사람인데, 그죠? 처지를 나타내죠. 바로 이별의 상황이다.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 못 이룬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거는 서술자의 개입 논평입니다. 김생은 마침내 몸이 비쩍 마르고 이런 상황이니까 상사병이 걸리겠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그러던 중에 마침 동년배인 친구입니다. 이정자가 문병을 왔다. 김생이 정자의 손을 잡고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병이 깊어진 까닭을 말하자 영영 때문이다. 정자가 놀라더니 위로하며 말하였다. 이 정자는 회상군 부인의 조카입니다. 김성과 영영을 이어주는 조력자입니다. 이제 그대의 병은 낫게 되리라. 자, 근거는 뒤에 1과 2입니다. 회상군 부인은 나의 고모로 낳은 절친한 사이다. 그대가 품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부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로 이승과 저승의 인강부와 같은 불교의 설을 믿어 재산과 보배를 아끼지 않고 나무리에 베푼다. 근거는 병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내 고모고 또 나무리에서 아끼지 않고 베푼기 때문이죠. 자, 고모는 많은 것을 베풀고 있죠. 내가 그대를 위해 다시 영영과 만날 수 있도록 일을 도모하겠다. 자, 김생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오늘 모산의 도사를 다시 만났구나. 모산의 도사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도사입니다. 김생은 거듭거듭 약속을 정하고 2번 살한 뒤에 정자를 전송했다. 자, 정자의 약속이죠. 행복한 결말의 계기가 됩니다. 김생의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2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자, 병이 든 김생과 조력자 이정자의 등장이고요. 자, 이제 뒷부분은 이렇습니다. 회상군 부인은 이정자로부터 김생의 영영의 이야기를 듣고 내 어찌 영영을 아껴 사람을 죽도록 하겠느냐. 영영을 김생에게 보내주었다. 김생은 수일 후 다시 기운을 차렸고 공명을 사용하고 영영과 더불어 평생을 해로했다. 벼슬을 나아가지 않고 둘이 서로 같이 함께 살았다. 이런 뜻이죠. 자, 김생과 영영의 사랑과 해후입니다. 자, 갈래는 고전소설, 한문소설, 염정소설, 애정소설 같은 뜻입니다. 성격은 현실적이죠. 이건 비현실적인 요소보다는 아주 현실적이다. 또 낭만적이죠. 낭만적은 꿈과 환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제는 신분을 초월한 영영과 김생의 사랑이고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의 성취, 오타가 들어있네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울 겁니다.
자, 특징. 중심 갈등은 인물과 환경의 갈등으로 사람을 통해 해결되죠. 그 회상군 부인과 친구 이정자가 해결합니다. 그죠? 운영전과 유사하지만 운영전의 비극적 결말이 아니라 행복한 결말을 맺었고요. 운영전에 나타나는 비현실성, 전기성이 아니라 전기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궁녀들의 폐쇄적인 생활성이 드러나고요. 한시와 편집글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적인 표현, 생동적인 비유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근대적의식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전소설 상사동기, 영영전 또는 회상군전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는 문제풀이 공부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 꼭 부탁합니다. 오늘 작점 이상의 상사동기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